정종석 후보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일부러 알고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주제 발표하신 분을 제대로 소개해드리지 않은데, 우리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은 전 국민이 다 아시는 헌법 개정의 최적임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신 아주 지성이시기 때문에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낙인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정대철 행정회장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런 귀한 자리에서 제가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방금 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실히 헌정회가 생각하는 헌법 개정안에 관해서 보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헌법 개정의 방향이라든가 헌법 개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사안에 관해서 나름 충분히 숙지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맡은 발제를 해야 될 부분은 정부형태라든가 국회와 정부의 상호관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개헌의 이 필요성, 적실성 등에 관해서는 헌정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방금 충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도 몇 가지 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이 1987년에서 1987년이 헌법이 1948년 헌법 이후 10번째 헌법입니다. 그게 37년간 지금 지속되니까 상당히 헌법은 안정된 사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87년 헌법 자체로 여야 8인 정치회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선 쟁취에만 내몰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전 헌법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흐름이 1952년 헌법 때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 반대였고, 거꾸로 1987년 헌법 때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 쟁취가 화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 쟁취에 매몰된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헌법이 갖춰야 될 체계 정합성 같은 게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1971년에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관세에 관한 다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군인군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항이 유신헌법 1972년 헌법에 들어갔고, 그게 헌법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그때는 대법원이 위헌법 유신 판결을 했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을 유신 때 헌법 조항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 조항이 80년 헌법, 87년 현행 헌법에 29조 제1항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문제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헌정 회장님께서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다시피 1971년 그 시점, 1960년대 그 시점 같은
군인 군무원이 제복을 입은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국민소득이 뭐 1,000불 채 못된 이런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 되고 지금은 이제 30,000불을 넘어선 시대에 여전히 군인 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달리 말하면 군인 군무원은 좀 참아라 나라를 위해서 이런 조항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제가 적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가 되어 있는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선진국, 세계 10대 경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 휴전 상태의 이런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자의 유고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땠습니까? 1956년,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 조병옥 선생이 후보 등록 이후에 법정 선거 기간 동안에 별세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이미 1세기 전에 프라하 선법 같은 데는 다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자면 정동영 이명박 후보가 경선할 때 그때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후보가 만일 유고가 생기면 어떡하나? 물론 50년, 60년 이후로는 유고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헌법에 좀 제대로 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를 이를테면 1987년 헌법에 따라서 37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헌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민주주의 이후에 민주화 이후의 문제를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지금 세계는 AI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정보기본권도 한번 숙지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좀 이따가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방소멸 시대, 지방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동시에 세계는 지금 그야말로 세계화돼서 지구촌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인터넷 시대 맞이해서 이들 문제들을 우리 헌법에 잘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 현장으로서의 100년대의 헌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논쟁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 형태라든가 권력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마 여야 만장일치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논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만 대법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1980년 헌법에 법원장과 헌법위원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80년 헌법에서 헌법위원회는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대치했을 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해서 제대로 헌법에서 명확한 획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가 상이한 문제들도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주로 해야 될 정부 형태와 관련된 논의들입니다. 제가 유인물에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두고 있으니까 참조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 우리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그러지만 그게 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대통령제 그러면 뭐 굳이 사족을 달지 않는다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
하겠는데 의원 내각제 경우는 대륙식 의원 내각제, 영국식 내각 책임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해의 폭이 나라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근자의 이원정부제 논의 내지는 1980년 헌법 개정 소용돌이 속에서 이원집정부제라는 표현을 언론에 써가지고 그게 마치 좀 이상한 제도 또 권위주의 체제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이원정부제 내지는 반대통령제, 이거는 이제 반대통령제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델은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섞여서 그게 새로운 정부 형태 모델입니다. 제가 8등분을 했습니다. 8등분을 했는데 8분의 2가 의원내각제 요소고 8분의 6이 대통령제 요소고 이거 대통령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의원내각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8분의 2에서 8분의 4, 8분의 3, 요 경우에는 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가 가미돼 또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가미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8분의 5, 6 여기쯤 오면 이게 꼭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할 수 없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원정부제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유럽에서 이원정부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기본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직선 내지 사실상 직선한다. 국민이 본다. 이건 대통령제 요소죠. 여러분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시다시피 선거인단 선거지 직선은 아닙니다만 미국 역사상 4번 유효투표, 국민의 유효투표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선거인단 더 많이 얻은 대통령이 당선된 예가 미국 역사상 4번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뽑힌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 그 기준으로 하면 아주 예외적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실상 직선 그리고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 지금 국회 헌정회에서 제시한 내각 불신임제 이건 뭐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이것은 대통령제 의원 내각 불신임제 없지 않습니까? 의원내각제 대통령 직선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는 이원정부제로 봐야 된다. 반대통령제로 봐야 된다. 라는 학설이 이미 반세기 전에 프랑스에서 우리 박원택 정치학 교수님 계십니다만 원래 정당론 세계적인 정당론 학자인 모리스 두베르제 교수가 그걸 반대통령제 내지 이원정부제론을 유럽의 각국의 학자 및 전형직 총리들 이원정부제 총리들 다 모아가지고 학술대회를 하고 그걸 책으로 편찬하고 해서 이게 반세기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정착이 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핀란드 같은 나라는 핀란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소련의 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수시로 핀란드 상공을 날아갑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이원정부제를 한 기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소련기가 오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이 문제는 더 이상 국내 정치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핀란드의 독특한 이원정부제가 들어가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게 좀 묘합니다. 1958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드골이 위대한 프랑스 그래서 드골 헌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여전히 의원내각제 아닌가 제3상 구하고 이랬는데 1962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이게 의원회의제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도 더보이라든가 강력한 지도자 때문에 넘어갔었는데 미테랑 대통령이 1981년에 처음으로 진보 쪽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총선에서 범보수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을 범보수, 다시 말하면 야당에게, 미테랑의 적대적인 야당에게 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 그래서 동거정부라는 게 나왔었는데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2000년에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도 임기 5년, 국회의원도 임기 5년 이렇게 바꿨어요. 선거도 한 달 주기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일치해 왔다라고 했는데 금년 6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해버렸어요. 유럽 의회 총선에서 지고 나서 우리는 의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의회 해산을 해버려가지고 총선거 실시한 결과 마크롱의 집권 여당이 제2당 뺐습니다. 겨우 2당 체면체. 물론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의 임기일치도 이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다소 힘든 문제를 이원정부제 모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대한 프랑스를 내세운 드골 헌법 하에서 하나의 헌법 하에서 강력한 드골 체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준하는 동거정부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 헌정에서 제시한 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정에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정의 안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일반적인 이원정부제의 표본적인 안입니다. 다만 이원정부제에서 의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한 4, 5번 정도 되는 요소인데 어쨌거나 간에 대통령 직선과 의회의 정부 불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개정안대로 하면 지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내각은 총리를 비롯한 장관은 전부 민주당으로 줬어야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다만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공화정부 때는 옹기드 대통령 때 이 수상을 한 샤반 델마스라는 분이 유보 영역 1호를 제시했습니다. 실천이 굳이 된 건 아닙니다. 외교, 국방, 이유 문제는 동거정부가 되든가 말든가 대통령이 그래도 좀 이니시에이트해서 간다. 그래서 동거정부 구성할 때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동거정부의 총리가 전 강요 인선안을 들고 대통령한테 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관해서는 내가 꼭 누구를 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 지금 총리 당신이 추천한 인사는 좀 고려해 제보해달라 해서 총리를 바꿨습니다. 그 추천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매우 평소에 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간에 그런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라는 우리 헌정의
안에 관해서는 이원정부제의 기본 모델에 비교적 충실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양원제 문제입니다. 양원제는 하원은 인구비, 전 세계 하원은 다 인구비를 뽑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이성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소사이어티라면 상원은 좀 원로, 우리가 상원을 들고 만나면 원로들이 어느 나라 상원들은 대체로 하원보다 연세가 훨씬 높습니다. 원로들이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하원은 그야말로 신진 기회들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AI 시대의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상력이 동원되는 그런 모델인데 우리도 저는 이 양원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이건 우리가 미국에 닥칠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면 상원을 국회의원을 인구 비례만 해가지고는 북한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구가 지금 우리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우리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이 워낙 대국회 불신이 워낙 심하니까 한다면 200인 하원은 200인 이상 그런데 하원도 200인 이하로 하고 상원도 100인 이하로 아예 못을 박으면 국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을까 하원은 50명이야, 상도 50명이야. 저 안에서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국회에서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들어가서 소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라 중에서 국회가 이렇게 정기국회 동안 온 국정을 샅샅이 파헤치는 국정감사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가 안 될 때 이야기지 지금같이 정권 교체가 일상화되어 있고 국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점에 이런 국정감사 제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 개헌 때는 없으면 좋겠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탄핵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탄핵 소추되고 대통령 물러나고 나라가 엉망진창되는 나라를 우리가 어디로 생각했습니까? 남아메리카로, 라틴 아메리카 제국. 지금 우리가 불과 10년도 안 됐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물론 기각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너무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일반 평판사, 평검사들에 대해서까지 국회에서 탄핵까지 할 거 뭐 있겠느냐. 그 사람들 위법 행위 있으면 처벌도 안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헌정회 안에 대해서 사정을 조금 다루면 같은 날 선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홍길동을 뽑을지 국회의원을 박길동을 뽑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날 실시하면 안 돼요. 대통령 선거를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면 4월 달에 실시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후 봐서 5월 달에 실시하면 대통령은 한 달 전에 뽑아주나 놓고 야당에게 다수표 주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제외국의 선거 행태고 같은 날은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방자치관에서 대석학께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울경,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학회에서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새 허물허물하다가 다시 통합되는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는 부울경이 그냥 경남이고 대전 충남이 충남이고 대구 경북이 그냥 경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세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이걸 자꾸 쪼개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공경 낭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지방과 수도권이 경쟁력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쪼개져가는 경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울경 통합하면 그게 한 600, 800 그러면 수도권과 한번 맞붙어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와 또 지방자치 선거도 이후에 국회에서 한번 혁신을 이루어서 도대체 지방자치 선거하면 서울시장 후보 그걸 다 알아요. 구청장 후보 모릅니다. 구의원 후보 모릅니다. 시의원 후보 모릅니다. 깜깜이 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좀 더 세분화. 지난번에 8개 지방선거 가서 8장 투표했어요. 이걸 교육감 선거하고도 좀 합쳐서 하나의 선거로 좀 통합을 한다. 교육감은 좀 정책 연대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4개 정도로 투표도 줄어들면 좀 국민들이 깜깜이 선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우리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민국 전직 국회의원님들의 총 연합체인 헌정회에서 제시한 좋은 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